공인중개사법 합니다. 중개사법 정책심의위원회와 자격시험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중개사법에는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 조문이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국토교통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하면 틀립니다. 둘 수 있습니다. 임의적 기관이죠.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두 번째,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책심의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냐면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고, 세 번째 중개보수료 변경에 관한 사항도 심의합니다. 네 번째,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하고, 두 번째,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중개보수료 변경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자, 시험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네 가지 심의사항 중 첫 번째, 아주 중요하죠. 첫 번째,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도지사가 이 심의 결정에 따라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1호의 경우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심의할 때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도지사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시도지사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사항,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법 시행 제도가 형성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정책심의위원 중에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시험과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시도지사가 따라야 됩니다. 나머지 심의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라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심의사항은 정책심의에서 심의를 하면 시도지사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규정은 없는데, 반드시 공인중개사 시험과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공인중개사의 자격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공인중개사의 자격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하고 싶을 때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원래 공인중개사 시험의 시행 기관은 국토교통부가 아닙니다. 시도지사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시도지사,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도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기관 시도지사는 당연히 법에 의해서 시험을 시행하기 때문에 시도지사에서 시험을 출제할 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이 의결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내오고자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사전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겁니다. 자, 원래 공인중개사 시험 실시 기간은 어딘데? 시도지사로 가야 됩니다. 원칙적인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기관은 시도지사인데,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할 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시험을 출제하고 시험 기간이니까.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히 시험을 출제하거나 시험 기간으로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칙상 공인중개사 시험 실시 기한이 시행 기간이 아닙니다. 원래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기간은 시도지사로 가야 됩니다. 원칙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시행 기간은 시도지사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외의적으로 시험을
시행할 수 있고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실시하려면 사전에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장관이 된다 하면 안 됩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다 하면 틀려요. 그리고 정책심의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자기들끼리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합니다. 제1차관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고 부위원장은 지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위원 중에 별도로 지명한 자가 직무를 대행하지 부위원장이 수행한다 하면 틀립니다. 부위원장이라는 제도는 없다.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차관이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위원 중에 지명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그래야 됩니다. 지명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해야지 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다 하면 틀려요. 그리고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호선하지도 않습니다. 위원장은 제1차관이다. 자, 놓치면 안 되죠. 자, 심의위원회는, 정책심의위원회는, 자,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에서 11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합니다. 7명에서 11명 이내로 갑니다. 11명까지 가능합니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당연히 포함해서 7명에서 11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이렇게 가야지. 5명에서 10명 이내로 한다 하면 틀립니다. 자, 중개사법의 정책심의위원회는 7명에서 11명 이내로 간다 해야지 5명에서 10명으로 하면 안 돼요. 5명에서 10명 이내로 하는 것은 나중에 지적법에서 나옵니다. 지적법의 위원들은 5명에서 10명이지. 자, 중개사법의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5명에서 10명 이내가 아니라 7명에서 11명 이내로 간다는 거 당연히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제1차관이지만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하지 않습니다.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7명에서 11명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위원을 임명하지 위원장이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위원장은 제1차관일 뿐이다. 그리고 정책심의위원은 누가 임명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해야지 위원장이 임명한다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회의는 당연히 제적 과반수 출석해서 개의하고 그 출석위원 중에 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회의 정족수가 통과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래야겠죠. 일반적인 회의 의결 요건이죠. 그래서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야지 제적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하면 안 돼요. 제적위원 과반수로 먼저 출석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한 사람들 중에 과반수로 찬성을 의결한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의 제척사유가 있습니다. 자, 제척사유라는 것은 자, 심의위원이 해당하는 안건이 회의에 올라왔을 때는 자기가 어떤 관여했던 일을 자기가 직접 의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는 그 위원은 그 회의에서 빠져야 됩니다. 이것을 제척사유라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직접 연구했다든가 용역을 했다든가 감정을 했다든가 직접 자문을 했던 안건이 올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위원회에서 제척돼야겠죠. 두 번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안건이 올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위원회에서 제척됩니다. 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직접 됐다. 당연히 제척 사유죠. 자, 위원이 속한 법인이 위원이 어떤 회사에 속해 있었는데 그 회사에 관련 안건이 왔다. 그러면 제척이 됩니다.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더라도 그 회의에 제척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 의결의 제척 사유, 자, 안건의 연구, 용역, 감정, 자문을 했다든가
친족이라든가 친족이었다든가 그다음에 당사자다든가 아니면 직접 법인이었다든가 또는 그 당사자 법인의 대리인이었을 때는 회의에서 제척된다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이죠. 정책심의위원회는 4가지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은 자, 반드시 사전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중개사 시험에 출제하거나 시험 시행 기간이 되고자 할 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을 받습니다. 원래 공인중개사 시험 실시 기간은 시도지사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에서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시도지사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출제하거나 시험 기간일 때는 별도로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에 관여할 때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이 사항은 반드시 시도지사가 따라야 됩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 시험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시도지사가 따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에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도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자, 매년 1회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실시하죠. 그런데 그 연도에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안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당연히 또 이것도 시험에 관한 의결이기 때문에 시도지사에서 따라야 됩니다. 자,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보장에 관한 사항도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공인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도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시도지사가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자, 심의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도 심의사항의 소관사항입니다. 자, 이런 것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에 속합니다. 자, 그러나 공인중개사 협회의 설립 인가에 관련된 일은 보지 않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공인중개사 협회의 설립 인가를 사전에 심의 의결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설립 인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소관사항이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를 하지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협회의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 의결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 협회 인가에 관한 사항 또는 거래 정보 사업자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가하지 않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닌 것 첫째, 협회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거래정보 사업자의 인가의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지 않습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국토교통부에 소속돼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둔다 하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는 시험과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시도지사가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개업의 육성이라든가 중개보수료 변경이라든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 따를 필요가 없다. 그 다음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제1차관입니다. 제1차관이고 부위원장 제도는 없다. 그리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했을 때는 미리 지명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위원장은 제일 차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구성 요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에서 11명 이내로 한다는 거. 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제척 사유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는 것은 협회 인가하고 거래정보 사업자, 그 다음에 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것은 정책심의에서 인가 심의 의결하지 않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히 시험을 출제하겠다든가 시험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금년에 보지 않겠다든가 아니면 금년에 2회 이상 하겠다든가 자, 이런 것은 정책심의는 사전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상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 강의를 마쳤습니다.